요즘 시장 반등을 놓고 이게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잠깐 반등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추세적으로 좀 더 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 시장 전문가하고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야까지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호선 신한투자증권 부지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제가 이제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놓고 이런저런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부지점장께서는 최근의 흐름을 반짝하고 말 걸로 보십니까?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갈 것 같아 보이십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관련해서는 좀 제가 이제 출연하기 전에 다른 분들 방송을 좀 보니까 네. 다양한 이론을 좀 말씀드리는데 단순하게 그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사용하기 쉬운 HTS를 이용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그 상승 추세가 8월 16일 날 저희가 썸머 랠리로 연결을 해서 더 추세적으로 오를 수 있냐가 관건인데 코스피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일단 네. 2022년 9월 30일 날 코스피 최저점이 2134.77포인트 이후에 이제 지수가 좀 계속 급상승 중이고요. 지금 2040포인트대에서 2400포인트대에서 2500을 좀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거는 이제 전고점이 사실은 이제 8월 16일 썸머 랠리 고점 2,500포인트를 돌파할 거냐 이게 관건인 거고요. 이번에 9월 30일부터 상승한 랠리의 이제 그림을 좀 보게 되면 9월 30일부터 11월 14일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를 보게 되면 꾸준히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9월 30일 이후에? 예, 네네. 그러니까 9월 30일 저점인데 네. 그 각자 그 이용하시는 HTS에서 외국인 순매수 누적 순매수를 보게 되면 대금으로 보시면 9월 30일 이후로 누적 대금이 꾸준히 늘면서 사실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반면에 이제 기관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은 외국인이 사서 지수를 올리는 사이에 그 매도랑 매수를 계속 유지하다가 최근 10월 말 정도부터 순매도를 줄이면서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 날 기관들도 약간 매수로 전환을 네, 하고 있다 이런 순매수가 말씀이시네요. 전환이 됐죠, 네네. 사실은.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러면 이게 오를 거냐를 봐야 되면 사실 그동안 우리가 계속 그 CPI가 나오기 전에 네. 같은 얘기를 계속 전문가들이 많이 했는데 주요 내용이 이제 금리, 환율, 그다음에 쇼커버링이 있는데요. 일단 그 금리를 보게 되면 일단 미국이 12월 달에 12일부터 13일까지 올릴 예정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빅스텝이면 0.5, 뭐 자이언트 스텝이 0.75인데 어쨌든 금리가 4.5 정도에서 이제 전으로 오를 수 있다고 이미 지금 알고 있고요. 한국은 11월 24일 날 한 50bp 정도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환율이랑 같이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9월 달부터 강세로 바뀌면서 지수가 폭발할 때 그 CPI 발표하면서 1,300원대로 떨어졌죠. 그리고 상반기 우리 증시에 이제 상승하는 거를 눌렀던 부분이 사실 인플레이션 주범이 유가인데 네. 유가가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으로 76달러에서 지금 80달러대 박스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번 상승에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쇼커버링이 일어나서 급상승한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이 계속 매수가 지속될 경우에는 일단 추세상 완만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상승의 추세가 조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시네요. 예, 단순하게 보시면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거랑 네네. 만약에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는 추세 상승이 조금 보인다라고 하면 네네. 우리는 전략적으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그 외국인이 주식을 올릴 때 네. 사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 국면에 있어서 이걸 따라가야 할 거냐 아니면 올라오니까 기존에 있던 그 물량들을 손절할 거냐 이런 부분이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리테일 지점에서 고객 자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경기 침체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식 수익률보다 자산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해서는 전략적으로 연말까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본인 성향에 맞춰서 좀 그 주식, 채권, 현금 비중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공격적 성향은 주식 비중을 한 70%, 채권을 20%, 현금 10%, 보수적 성향은 주식 비중을 50%, 채권 30%, 현금 20%를 가져가되 일단 투자 전략은 시가총액 상위주들,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니까 시장 주도주와 납폭과대 상위주를 좀 투자하면 좋겠고요. 그 매매 전략은 상반기 때도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자동 매매 시스템을 좀 걸어놔서 시세를 보면서 추종하기보다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철학에 따라서 자동 매매 걸어놓고 본업에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왜 방송에서 보면 채권을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우리 금융 경색으로 인해서 채권들 아주 우량한 채권들 수익률이 사실은 6%, 7%대가 금리가 나오고 굉장히 있습니다. 높아졌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배당 전략까지 가지게 되면 포트폴리오상 채권을 단기물로 편입하게 되면은 5% 수익률을 안전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들도 이제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채권을 편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적금도 그렇고 채권 금리도 그렇고 주식 잘 못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금리를 주는 상품들이 좀 있어서 최근에 한전채 사신다라고 해서 뭐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던데 네네. 채권도 좀 관심 가져봐라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래도 뭐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기 네네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시촉 상위주, 낙폭 과대주 중에 고르는 게 낫겠다라는 게 너무 일반적으로 조금 들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성장주 강조하시면서 네네. 컴투스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컴투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져서 이거 전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컴투스는 사실은 제가 이제 메타버스 시리즈를 원투를 네네. 준비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준비를 했던 건데요. 컴투스는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방송하는데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좀 했는데 어제 빠진 이유는 3분기 실적이 이제 좀 안 좋게 좀 나왔고요. 기대가 이제 영업이익이 39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질은 한 16억 정도 나왔고 핵심은 이제 서머너즈와 크로니카 한국이 이제 다소 매출이 좀 좋게 나오지 않아서 네. 회계적으로 봤을 때 영업 흐름이 좀 나쁘지 않을까라는 그 시장이 반영이 됐고 여기에 이제 공매도가 과열이 되면서 오늘 또 공매도 지정이 좀 됐습니다.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실적 흐름으로 종목을 보게 되면 좀 주가가 안 좋을 수 있으나 근데 메타버스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 메타버스 모멘텀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네. 본격적으로는 이제 11월 달부터 이번 올해 메타버스 오피스라는 서비스를 하게 되고 내년 1월 달에 정식으로 론칭을 하게 됩니다. 이 선장 모멘텀을 가지게 되면 주가에 좀 하방 경직성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뭐 괜찮아 보인다 또는 관심주다라고 말씀드린 종목이 모두 다 오르기는 힘들죠. 근데 네네. 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우리 최 부지점장님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말씀을 하셨고 아프리카 TV도 말씀을 하셨고 그랬거든요. 또 그것만 보면 또 그 종목들은 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컴투스는 최근에 FTX 거래소 투자했네 안 했네 이 이슈가 좀 많이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안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는 네. 그 FTX 거래소에 이제 거래하냐가 사실 크게 영향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있지 않다고 보고요. 네네. 예.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그 공매도를 하기 위한 그 펀더멘털 훼손 모멘텀이 있냐 없냐인데 컴투스가 실적에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가 쏠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공매도 이후에 쇼커버링을 생각해 보면 상승 모멘텀이 있냐 없냐인데 일단 메타버스 사업을 거래소 주식에서는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에 주목하게 되면 낙폭과대의 흐름이 좀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즘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업종이 있다면 뭐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방송에서 하반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얘기를 안 했습니다. 워낙 네네. 시장 주도주고 다른 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얘기를 안 했는데 대신에 이제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낙폭과대 주식을 접근할 때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찾아볼 때 네. 사실 올해 IPO에서 수요 예측 부진으로 인해서 장외 가격보다 훨씬 빠진 가격에 상장된 회사들 이런 회사 중에 어떤 종목들이 좀 좋을까를 생각을 많이 네네. 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제 WCP라는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일단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리튬이온 분리막 강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WCP는 SKT ID가 이제 작년 주가가 시가총액이 24조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이제 상대적으로 2위하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10조는 가지 않을까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이제 금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펀더멘탈상 이제 수요 예측이 흥행이 실패하면서 주가가 좀 빠져서 최근에 좀 올라왔지만 아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시가총액이 1조 8천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가 좀 반등이 나오고 이제 대장주인 SK 네네. 에너지 솔루션이 신고가를 가는 바람에 제 생각에는 이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가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 8만 5천 원 나왔고 이제 그 KB증권이 7만 원 제시를 했는데 낙폭과대 그 2차 전지 재료주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싸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추정 매매보다는
조정이 있을 때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트레이딩하게 되면 시장을 따라가는 매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WCP에 대한 설명이 좀 해주셨습니다. 9월 달에 상장했고요. 상장될 때 이제 시장에서 첫 거래가가 이제 5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쭉 네네.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 회복하고 거의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네네. 이제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좀 빠질 때 공략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최호선 신한금융투자 부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